그때 지지율이 26%였습니다. 엄연하게. 예. 26%가 지금 49%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20 몇 프로가 더블 스코어 이상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자, 신변. 저는 3% 내로 어쨌든 이길 것이다. 윤 후보님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3%. 네. 오, 근데 일단은 저도 맞춘 건 윤석열 아니죠. 후보도 맞췄고, 편차는 제가 조금 더 벌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0.8% 포인트 차이인데 예. 저는 3% 정도로 생각을 근데 했었어요.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기고만장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겸손하게 드셨네요. 저희 당에서 소수설이었습니다. 예. 극소수설. 왜냐하면 좀 뭐 8% 이상 뭐 두 자릿수까지 예측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사실 투표율은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저는 이제 77%될 거다. 왜냐면 그 77%. 전에 대선이 77.2%였기 때문에 예. 전 이번에 그거 넘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77%는 투표율이 나와서 그거는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예. 이 결과는 뭐 완벽히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가 예. 띵동댕 드리겠습니다. 맞는 거죠. 딩동댕으로. 아니 근데 네. 저는 신은기 변호사 되게 좋게 봤는데 선거도 이겼는데 오늘 뭐 특별히 밖에 뭐 피자가 있다든가 뭐가 아이고. 없더라고요. 승자 독식 더러운 세상입니다 원래. 다 먹고 왔습니다 제가. 따뜻한 배려. 원래 될 놈 될 놈 몰아주는 게 원래 이 바닥 생리예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밤에 개표 상황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다 예,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끝까지 어, 봤습니다. 박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사실은 출구조사 나왔을 때 JTBC하고 3사가 좀 달랐었거든요. JTBC 쪽하고 딱 그 편차가 똑같았어요. 0.7, 0.6 차이로 맞아요.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더 변수가 있다면 좀 JTBC에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초반 개표 과정에서는 뭐 사전 투표가 많이 까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는 모양새인데 한 50% 지나가면서 이제 좀 벌어지면서 12시에서 12시 반 12반 사이 넘어가면서 정도입니다. 딱 예. 그때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격차가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고 뭐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정말로 초반에 굉장히 열광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전에도 뭐 8% 얘기도 했고 당 네.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뭐 아주 강 10%까지 이길 수 있다. 10%. 그리고 여론조사도 막 뭐 비록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돌고 있었고요. 그래서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 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전 출구조사에서 거의 같게 나왔거든. 거의 같게 0. 몇 % 차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일단 한호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이러면 이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많고 보정 이게 좀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뭐 희망 회로를 좀 돌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호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타격을 받고 민주당 타격 받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만 뒤에 해보고 자 김변.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막판에 표가 쏠리면서 손해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또 그 불꽃 그 N번방 추적했던 불꽃 박지원 씨가 이제 민주당 입당하면서 예. 호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을 많이 지지했던 변영주 감독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 지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20, 30대 여성 표가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부동층이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안철수나 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했던 게 아니라 좀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표심을 좀 정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정의당에서 좀 느낀 것 같고요. 마지막에 좀 그런 곳에 집중 유세를 했는데 출구조사를 방송 3사 기준으로 보면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에게 기표했다는 응답률이 6%에서 7% 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일정한 근거는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뭐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어제 저녁에 심상정 후보에 대한 후원금이 좀 상당 금액이 지난 대선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중적으로 후원됐다고 합니다. 표는 못 줘서 미안하다. 이번에 국민의힘을 막아야 돼서 이재명한테 찍겠지만은 또 후원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목표치를 어차피 지난번 대선이 이제 6% 200만 표를 심 대표가 얻었고 이번 선거는 박빙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3% 100만 표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예. 그것보다 좀 더 흘러내려서 80만 표 정도를 이제 획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또 민주당 열혈 일부 지지층 중에는 심상정 후보 때문에 민주당에 당선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항의 전화를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건 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권영길 후보가 완주하고도 다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이정희 의원이 이제 그때 사퇴를 하고 그러고도 사실 이제 100만 표 차로 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라는 것과 뭐 그렇게 좀 아쉬우면 차제에 그렇게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가 당시 얘기했던 결선 투표제 이젠 좀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막 뒤통수 치고 그러더니 이럴 때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적절히 알아서 현명하게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네 글자로 요약하면은 너나 잘해 뭐 이런 걸로 저는 들렸어요. 자 신변. 네. 저는 그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진짜 뭐 이준석 대표 얘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 개표 방송 그 출구조사 나올 때 양당 분위기 했을 때 얼어붙는 모습 좀 굉장히 긴장감을 좀 느꼈어요. 어땠나요? 느끼셨어요? 예. 예. 저는 안에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냉각의 그 기류를 느끼면서 되게 불안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는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질 수도 있다. 정말 했습니다. 그 생각을. 왜냐면 너무 초박빙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까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우선 일단은 저희 당을 참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님과 민주당도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좀 아깝게 석패를 해서 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소신을 가지고 저는 끝까지 완주하시는 모습에 정말 더 응원의 마음을 저는 가지게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뭐 아픈 역사지만 그래도 부정할 수 없죠. 저희가 탄핵의 그 폐허 위에 사실 이번 승리가 나왔기 때문에 더 값지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도 그 아까 처음 출구조사 봤을 때 정말 그 얼음이 되면서 굉장히 초조했는데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국대로 들어와가지고 8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우리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뛰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러면서 이긴다라는 희망 회로를 막 돌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그래야지 견딜 수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12시 반이 지나니까 자정이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골든 코러스가 좀 일어나면서 이제 약간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서 이제 그게 유지가 돼서 결국은 0.8%포인트 24만 표 차이로 결국은 승부가 갈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꽤 선전을 했다. 그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있었고 거기에는 보면은 정치 교체라는 그런 좀 국민들의 그 가려운 곳을 긁었다고 할까요? 그게 있었고 또 미래 가치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고평가를 받아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꽤 선전을 했다. 저는 그걸 평가드리고 싶고 사실 그 저희 쪽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지만은 선관위의 실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희에게는 사실상 정부 심판론과 연결되면 굉장히 파급력이 센 이슈였는데 네. 그것도 살리지를 못했고 사실은 민주당이 말했던 뭐 단일화 역풍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예. 진짜 그게 분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냉정하게 한번 좀 해봐야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단일화 역풍 불었으면 안철수 손절합니까 그러면? 아니 뭐 그건 손절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예, 이제 예. 합의를 해서 공동 정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제가 그 단일화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여겨서 드렸던 것이 단일화 무쇠라는 게 이제 안 통한다. 이게 산술적인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는 꼭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은 또 거기서도 희망적 회로를 돌렸죠. 정권 교체가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는 선거는 선거대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쉽고 저희 정당도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초박빙으로 붙게 된 이유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단일화 역풍이 불었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안티페미니즘 캠페인에 2030 여성들이 분노를 해서 그거를 국민의힘을 저지하기 위해 아니면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막판에 많이 몰렸다. 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준석 대표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있는데 이준석 대표한테만 뭐 묻긴 좀 어렵지만 네. 이른바 갈라치기 혐오를 이렇게 조장하는 선거 전략 그게 조금 막판에 이제
이 투표율도 보면 예. 20대 여성, 30대 여성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 40대 여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뭐 거기 높지만 원래 높아요. 그냥 원래 거기는. 높고 보시는데 예, 예. 20, 30대 여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찍었다는 거는 아마 지금 말했던 혐오, 갈라치기 선거 전략이 국민의힘 초장에는 20대 남성이나 30대 남성한테 많이 어필이 됐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동점이 된 것 같아요. 남녀가 다 같이 있으니까 또 오히려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하는데 단이라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컸다고 보거든요. 이 많은 여성분들이 나와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투표장에 나오는 쪽이 이기는 거니까. 예. 그게 아마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초박빙 선거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예. 20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그래 돼 있어요. 30대를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돼 있습니다. 소폭이긴 한데 네, 소폭이긴 어쨌든 한데. 둘 다. 네. 예. 그러면 이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념에 자유롭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에 좀 찍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 대표는 경선 과정이나 당 대표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남성을 호출해내는 전략을 썼는데 그건 경선 전략. 혹은 이제 그럴 땐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층만 움직이면 되니까 경선 전략이나 당내 전략을 갖다가 본선 전략으로 쓰면서 생긴 오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20, 30대 여성이 어쨌든 여러 가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오명이 있었던 민주당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오히려 심상정 후보한테 갈 거니까 이게 못 갈 거다라는 어떤 공학적 판단 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판으로 결국 갔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30대 여성 같은 경우 혹은 30대에서의 약간 변화가 있다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나 뭐 임대차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불만들이 예. 좀 다른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20대와 30대가 좀 다르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조금 살짝 묘한데 어제 일단 그거 개표 방송이나 이런 정황 상황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가정이긴 한데 윤석열 후보가 졌으면 그 상당수 모든 책임은 아마 이준석 대표 졌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예. 이를테면은 10%포인트 앞선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민주당의 언더독 효과를 좀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런 뭐 비판도 있었을 수가 있고 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몇몇 아침에 방송 나오신 네.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긴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약간 견제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신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당내 분위기를? 저는 일단 뭐 이거부터는 제가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의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선대위를 해체라는 강수를 뒀고 김종인 위원장 어렵게 모셔왔는데 이제 아쉽게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지율이 26%였습니다. 엄연하게. 예. 26%가 지금 49%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20몇 프로가 더블 스코어 이상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30에 대한 표심은 제가 분석하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30대기도 하지만은 또 20, 30대 남성 여성을 제가 두루두루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여론을 제가 그 땅바닥 민심을 제가 제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20대 여성표는요. 원래 국민의힘의 지지는 20대 남자도 없었고요. 20대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전제를 그렇게 깔고 가야 되고요. 20대 여성은 원래 저희 당을 싫어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 당을 싫어했는데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20대의 남성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는 건 전 인정합니다만은 그 갈라치기나 혐오로 저는 매도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 목소리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저는 20대의 남성이 그래도 저희 당을 오세훈 시장 때 72.5% 이번에도 그래도 꽤 많은 숫자들이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대선을 이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를 했고 혐오를 했으니까 20대 여성표가 안 와서 뭐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대전제가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왜 오세훈 시장만큼 지지가 안 나느냐? 그만큼 국민의힘이 매력적으로 선거운동을 못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당 저도 복귀해서 반성합니다.
네거티브밖에 별로 한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끝까지 네거티브 일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정권 심판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운이 좋고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한 것이지,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네거티브가 잘 안 통하는 후보를 냈다 그러면은 이거 결과가 어땠을까?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저는 2030 세대에서 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더 보수가 바뀌길 바라고 자강을 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가기를 바라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모양 자체는 이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진 않은 상태에서 뭔가 딱 손을 잡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반감이 들었을 수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30 표심에 대해서는 전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특기할 만한 건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 노력을 폄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호남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이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에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대선 지지율 보시면 거의 한 자릿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자릿수 득표를 다 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자릿수 10% 초반이었지만은 이게 앞으로 노력이 저는 1년, 2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앞으로 20%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전국 정당화로 가는 길목에 초석을 놨다. 근데 이런 평가를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또 당대표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오해가 아닌데 봅니다. 저희가 폄하한 게 절대 아니요. 그 아니고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 지금 평가가 네, 여러 이제 의견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뭐 진행자도 아마 그 질문하고 당내에서 이제 역학 구도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내에서 혹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냐. 당 밖에서는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이긴 거고 진 쪽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스스로 추스려야 되지 남을 공격하나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문제가 이제 곧 이제 인수위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네. 단독 보도가 맞다면요.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위원장이고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뭐 된다. 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수위를 구성을 하면 그게 바로 거의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거의 사람들이고 구성원으로 봐도 바로 밑거든요. 네. 예컨대 국민의당 사람들이 얼만큼 더 갈지. 예컨대입니다. 윤핵관. 저 정확하게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윤핵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어떤 사람들이 배치가 될지, 이준석 대표의 사람들이 배치가 될지, 그것을 지금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우리 국면인데, 그 국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예. 10% 차이는 이긴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1,600만 명 이상 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0.7% 뭐 72% 아주 근소한 차이면 이 전국 운영할 때 이 협치나 이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부분을 보라는 거지, 저가 뭐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뭐 이준석 대표 책임론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예, 이번 김병. 대선에서 3대 의제, 네거티브 의제, 뭐 대장동이든 도이치모터스든 첫 번째, 두 번째 부동산, 양 후보가 모두 공급 폭탄으로 대응했던, 세 번째 코로나19 예. 서로 손실 보상하겠다고 대응했던, 그래서 차별점 1, 2 후보 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후보와의 변별점을 내는 걸 못했어요. 못하니까 결국 붙은 거죠, 끝까지. 결정적 한 방을 둘 다 못 냈기 때문에 변별력은 한 후보는 어퍼컷을 주로 했고 한 후보는 발차기를 했고, 이런 그러니까요. 변별력은 좀 있지 복싱과 않나요? 태권도에 그 있는데 정도밖에 이종격 없죠. 투기. 근데 이게 뭐 하여튼 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잘 못했다. 둘 다 잘한 선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크로스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 3, 4개월간. 그러니까 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거의 구도였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잘했든 못했든 후보들의 그 책임이나 후보들의 어떤 매력, 뭐 발사는 실패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작용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이나 뭐 기여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자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겨 들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뭐 호남 30% 설이라든가 좀 약간 허언이나 좀 버블이 좀 당 대표로서 거품이 섞인 얘기를 많이 해서 공격수가 아니라 당 대표인데 조금 진중한 맛이 좀 없지 않나라는 얘기는 충분히 또 할 수 있죠. 이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그렇죠. 신분이 바뀌는데 예. 좀 이렇게 너무 희망회로 섞인 그 평론가 같은 얘기 혹은 뭐 유튜버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만 얹히고 싶은 게 예. 이런 얘기를 또 가정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8% 차이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했을 때 예. 하고 0.7% 한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 사실은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투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1,600만 표 이상 받은 경우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맞지만 거기다가 그 1,600만 표가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선거를 저는 뭐 이렇게 다 잘못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아주 안 좋았던 구도 싸움에서 인물로 와서 끝까지 거의 박빙으로 만든 거는 그래도 민주당이 아주 선전했다. 이재명 후보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업스님 문자를 우리 신변님이 읽어주세요. 예, 높스 대원님이 주셨는데요. 국민 갈라치기하고 혐오로 반대쪽 표를 얻는 전략은 앞으로 한국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냥 퉁쳐서 갈라치기 그냥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 한 그릇에 담는 건 저는 반대하고요. 예. 여가부 폐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론이라는 그런 철학적 고민에서 나왔는데 갈라치기처럼 보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양해의 말씀 내지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나중에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서관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김변. 이번에 정의당 가입하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정의당 같은 소수를 위한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는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는 따뜻한데 현실은 냉엄합니다. 정의당 지금 해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뭐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몇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 일단 그 종로에 배복주 부대표가 나왔는데 15% 얻었고요. 안성에서는 20% 물론 삼자구도였습니다만 네. 정도 얻었고 그리고 어차피 그 대선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게 어차피 선거 제도와 구도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민주당과 뭐 대표적 진보 정당인 뭐 지금으로선 정의당의 표를 합쳐서 50%가 넘은 게 처음이다 대선에서. 그게 오히려 한국 사회 지형이 조금 바뀐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둘 다 1,600만 표를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1, 2위 후보가 이런 대선이 없으니까 유권자 수가 늘어나서 그렇고 아마 앞으로 인구가 줄 거기 때문에 이런 표를 얻는 분이 앞으로 나오기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 치면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민주당과 다른 공약을 뭘 냈는지를 지금 그걸 추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통 분모가 뭐였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책들을 중심으로 협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거거든요. 그럼 사드 배치나 뭐 공수처 폐지나 이런 거에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좀 오만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을 거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톤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기님이 이건 한 끗 차 운이다. 누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뭐 잘했으니까 어쨌든 운도 네. 잘하는 사람한테 따라오는 거잖아요. 운이기도 하고 예. 또 이 표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결국은 한 1,600만 표가 본인을 지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정치를 좀 해라. 이게 분열과 뭐 어떤 반목의 정치였다면 좀 사랑의 통합의 정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말을 하는 게 지금 이 운이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운도 듭니다. 실력이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제가 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용장, 덕장, 지장이 있지만 최고는 운장이다. 운장이다. 네. 운장이 윤석열 후보는 운장이다.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굉장히 잘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운이 좋은 거는 맞지만 좋죠. 그 운도 실력이고 그 그렇죠. 운을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거는 정말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